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 편에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내용은 그 삼바 주주인분들도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보면 회계 부분이 어디서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유사한 이슈가 나올 때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삼바 투자자이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일단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2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데, 당시 이제 삼성은 이 바이오 산업을 신사업 동력으로 삼는다는 명분 하에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이 바이오젠과 설립을 하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CMO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보유 지분 구성을 보면 삼바가 이제 85%를 가져가고요, 바이오젠은 15%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13년이 되는데요. 이 2013년에 발생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에피스 지분율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이때 바이오에피스는 유상증자를 총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6월에 한 번, 또 2013년 12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2014년 7월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고, 이제 삼바가 이제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제 보유 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90.3%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에피스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이 바이오젠의 지분은 이제 15%에서 9.7%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젠이 이 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제 공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콜옵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오젠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이제 정해진 가격에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보통은 이제 옵션 대상의 가치가 높아질 때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젠 입장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은 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매입하고 차익 실현을 해서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제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에서 한 주가 모자란 49.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에피스 유증에 참여하면서까지 91%까지 지분을 높여놨던 삼바는 만약에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바이오젠에게 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피스 지분 41%를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때 이 바이오젠이 가져올 수 있는 지분이 최대 이제 50%에서 한 주 모자란 49.9%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이제 삼바의 지분은 이제 91%에서 41%를 뺀 이제 50%가 남게 되고, 이제 바이오젠은 이 9%에서 이제 41%를 더하니까 똑같이 이제 50%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젠은 이 50%에서 한 주 모자란 49.9%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바는 이제 에피스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가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젠은 이 50%에서 한 주 모자란 지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기사에서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복잡한 로직이 있다라는 거를 이 합작 법인을 만들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이제 그 유명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2012년부터 이제 2015년까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바 같은 경우 그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삼바가 이제 2012년에 이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합작 법인으로 설립할 당시에 체결했던 이 중요한 약정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미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약정이라는 것은 방금 살펴본 콜옵션 관련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합작회사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2014년도 이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을 때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기사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요.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제 공시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 바이오에피스 이사회는 삼바 측과 바이오젠 측이 똑같이 동일한 숫자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과 이 에피스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52%로 이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전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콜옵션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삼바랑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50 지분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삼바는 50% 더하기 한 주가 더 있고, 바이오젠은 이제 50%에서 한 주가 모자란 지분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두 회사의 의견이 갈려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삼바가 보유 지분이 한 주라도 더 많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런데 이제 의결 요건이 52%로 바뀌면서 둘 중에 한 회사라도 보유 주식이 52%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주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바이오젠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제 주주총회 때 각종 안건들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한 주가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삼바는 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증선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너네 이 중요한 내용을 법인 만들 때부터 공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 콜옵션 내용을 기재하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이사회 구성 요건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또 빠뜨리고 공시를 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삼바는 왜 이런 식으로 미심쩍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의심을 받게 일 처리를 한 걸까요? 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숨기다가 왜 이제서야 공개를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그 유명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이 합병을 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2015년에 이 두 기업은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을 1로 보고 1대 0.35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고, 회사의 이름은 삼성물산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3배나 더 이제 높은 것이죠. 그리고 합병 방식은 이제 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흡수 합병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이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이제 삼바는 바이오에피스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은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둘이 하는 거지만은, 사실 이 제일모직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랑 이 에피스의 가치 평가도 이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스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이제 자회사랑 이 관계 회사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회사의 자산이 10만 원이고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B라는 좌회사가 이 A 회사 지분 80%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 B의 회계장부에 A의 지분 가치는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그러니까 A의 자산이 10만 원인데 그 중에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 관계 회사인 경우를 보면 이제 또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는 A의 관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C라는 회사는 A의 지분 20%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공정 가치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 평가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가총액에다가 제 보유 지분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 A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분, 그 C의 지분 20%가 이제 있으니까는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B는 A의 지분을 80%나 가지고 있는데도 자회사이기 때문에 8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C는 이제 A의 관계 회사이기 때문에 20%의 지분밖에 없음에도 이제 20만 원이나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여부에 따라서 지분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관계 회사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살펴본 콜옵션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삼바가 이제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 52%룰 때문에 이제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회사로 이제 설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회계법인에서 이제 이 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두고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5.3조 원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삼바 지분 여기 보시는 90.3%를 곱하면 약 4.8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이제 관계 회사로 바꾸니까 4천억에서 4조 8천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피스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관계 회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삼바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었음에도 2014년에 최초로 콜옵션 관련 내용을 알렸고, 2015년에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거는 2014년, 15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018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할 때는 이 콜옵션 행사도 안 했는데 이제 3년 전에,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 이 회사가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가정한 뒤에 이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회계 계산 덕분에 상장 요건이 안 되어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금 살펴본 내용들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고 증선이랑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삼성은 절대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건 이제 2015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은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